수많은 야생동물들이 모여있는 이곳.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한 아주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한다. 도대체 무슨 직업이길래? 오늘 그 특별한 분을 사머니즘에서 만나봤다. 네, 오늘은 사라져가는 동물들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이 형태를 보존해 주시는 서울대공원 동물원의 윤지나 박재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죽은 동물들을 표본으로 제작하고 있는 박재사 윤지나라고 합니다. 박재사님, 저희 들어오자마자 이 호랑이 박제가 인상이 되게 남거든요. 네.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어떤 작품이에요? 어떻게 해서 만드신 거예요? 이 두 마리의 호랑이는 서울동물원의 맹수사에서 살았다가 자연사한 호랑이들이고요. 앞에 있는 호랑이는 수컷이고 코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호랑이였어요. 그리고 뒤에 쫓아가는 호랑이는 암컷이고 그 한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두 마리가 서론을 질주하는 모습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고요. 작년 3월부터 시작해서 한 1년 동안 작업을 했어요. 아, 1년 진짜 오래 걸렸네요. 네, 사이즈가 보시면 엄청 크잖아요. 저 혼자 다 한 건 아니고요. 네. 저랑 같이 일하는 임동섭 박재사님이랑 이렇게 둘이서 1년 동안 작업을 했어요. 그럼 저건 앞으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그 동물원 안에 전시관을 조그맣게 만들 계획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전시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재사라는 직업을 가지신 분은 오늘 처음 뵙는 거거든요. 네, 저도 정말 박재사라는 직업이 조금 생소해서 그런데 박재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서울대공원에서 죽은 동물들을 표본으로 제작함으로써 그 나중에 전시, 교육,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혹시 몇 분 정도 계세요? 국내에 그 박재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은 대략 50명 이상 정도 되는데요. 박재를 업으로 삼고 계시는 분들은 한 20명 정도 되시고 그 중에서 한 10분 정도가 자연사 박물관이나 이런 동물원 같은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계세요. 몇 년 정도 지금 근무하신 거예요? 저는 서울대공원에 2015년 3월에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6년 차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6년 차. 그럼 지금까지 정말 많은 동물들을 박제해 보셨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동물들을 박제해 보셨어요? 일단 저는 초반에 인천에 있는 국립생물자원관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때 박제를 처음으로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곳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야생에 서식하는 조류를 위주로 표본을 제작했고요. 여기 동물원에 온 다음부터는 여러 나라에서 온 다양한 포유류를 위주로 표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박제사라는 직업도 정말 흥미롭지만 박제하는 과정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포유류 박제는요, 동물 사체를 받으면은 동물의 가죽을 벗긴 다음에 그 가죽에 적절한 화학 처리를 해서 되게 유연하고 부드러운 상태로 준비를 해놔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죽을 씌우기 위한 마네킹을 제작을 하는데요. 그 마네킹을 만들 때는 그 동물의 실제 사이즈에 맞게 그리고 해부적으로도 정확하게 제작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마네킹을 제작을 하고 나면은 준비해 두었던 가죽을 덮어서 씌우고 세부적인 눈, 코, 입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절개했었던 복부를 바늘과 실을 이용해서 다시 봉합을 하고요. 털이 빠진 부위에 털을 심는다든지 수염을 다시 심는다든지 그런 마무리 작업을 하면은 이제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동물의 눈이나 이빨은 저 진짜인가요? 가짜예요. 그 동물의 사체에 있어서 눈알을 보존을 하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유리나 아크릴 재질로 된 전문 용어로는 의안이라고 하는데요. 가짜 눈알을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빨 같은 경우에는
그 동물 사체 이빨을 본을 뜬 다음에 다른 플라스틱 재료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뭉쳐서 쓰는군요. 네. 이 이빨은. 그리고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가죽 안에 들어있는 몸통은 네. 발포우레탄이라는 재질로 만들어진 마네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짜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정리하면은 네. 눈, 이빨, 몸통. 몸통 네, 이건 네. 가짜네요. 네, 맞습니다. 나머지 네. 수염, 코, 네. 그리고 발톱 이건 진짜로. 네, 맞습니다. 네. 신기하네요. 진짜. 평균적으로 작업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좀 걸리나요? 이렇게 큰 호랑이 같은 경우는 한 마리당 거의 반년 정도 잡으면 될 것 같고요. 늑대 같은 사이즈는 아니면 수달 같은 경우는 한 4, 5개월은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박제사는 어떻게 해야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 궁금해요. 네, 예를 들면 뭐 어떤 대학에 가서 어떤 전공을 이수해야 한다든지 네.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 조금 궁금해요. 네, 우리나라에서 사실 박제를 가르쳐주는 학원이나 학교는 없고요. 네. 그 대학에서도 박제 학과가 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박제를 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다면은 생물학과나 아니면 뭐 수의대도 괜찮고 아니면 저처럼 미술대학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공부를 하시고 박제사 자격증 시험 준비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좋은 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부가 많이 필요한데요. 동물의 생태라든지 행동 아니면 근골격계 해부학을 공부하시고 집에서 동물 그림을 그린다든지 동물 모형을 만들어 보면서 손재주를 키우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제사님은 어떻게 하시게 되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미술을 했는데요. 그래서 예중예고를 진학하고 미대에 진학을 했어요. 근데 그 학교 다닐 때도 항상 생물 시간이 좋았고 그리고 동물을 연구하고 싶다는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대에 들어갔는데 진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동물에 관한 일을 하고 싶은데 막 알아보다가 수의대 동물해부학 연구실에서 학부생 인턴을 하게 됐고요. 거기서 이제 골격 표본 만드는 방법을 배우게 됐고 자연스럽게 그 자연사 박물관의 매력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박제라는 게 내가 가진 미술이라는 전공을 살리면서 동물에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그때부터 박제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럼 1년에 몇 분 정도씩 박제사가 되시는 거예요? 그게 매년 다른데요. 네. 제일 많이 뽑을 때는 한 3명 정도 합격하기도 하고 어떤 해는 1명도 안 뽑아주시는 해도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누가 그렇게 안 뽑아주세요? 감독관님들이. 그럼 혹시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그래도 박제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나 자질 같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박제사한테 필요한 자질은 관찰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동물의 생김새를 잘 이렇게 캐치해서 재현할 수 있는 그런 관찰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손을 쓰는 뭘 만드는 직업이다 보니까 손재주도 필요한 것 같아요. 화가들마다 화풍이 다르듯이 박제사마다도 이제 다루는 기술이나 기법 같은 게 다를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맞아요. 박제사들마다 그 박제를 하는 방법도 다르고요.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동물이 살았던 서식 환경이라든지 그 동물의 생태적인 습성까지 다 담아서 연출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약간 역동적인 포즈를 조금 선호하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 실제 모습을 근거로 해서 박제를 만들기 때문에 더 능력 있는 박제사일수록 자기의 화풍이나 스타일을 숨길 수 있는 그런 측면도 또 있어요. 윤지나 박제사만의 차별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아무래도 미술을 했다 보니까 네. 그 해부학적으로 정확히 만드는 거에 덧붙여서 구도나 이런 미적인 부분이 조금 더 보기 좋게 하는데 강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보기 좋은 거. 네. 보기 좋은 게 잘 만든 거잖아요. 네.
박제라는 이 분야에 대해서 해외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수익을 위한 박제가 많이 발전을 하기도 했지만 그 독일 같은 경우 박물관에 보시면은 박제사들이 뭐 조류 박제사도 있고 포유류 박제사도 있고 이렇게 한 팀이 꾸려져 있고 그 팀에서 매년 박제 대회에 나가서 수상도 하고 하더라고요. 세미나도 하고. 국제 네. 대회가 있나요? 네네.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박제 대회가 있고 유럽에서 열리는 유럽 박제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대회가 경년으로 이렇게 주최가 되고 있는데 저도 그 대회에 출전을 언젠가 해서 출품을 한 다음에 수상을 해보는 게 제가 갖고 있는 목표 중에 하나고요. 우리나라 박제 작품들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조류 박제는 수준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포유류 박제는 거의 쫓아가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에 뭐 강연도 있으시잖아요. 사실 내년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유럽 박제 대회가 열리는데요. 거기서 이제 몇 명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개최를 하는데 제가 그 중에 강연자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나가서 강연을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 세미나 참석하시는 거예요? 네네. 국가대표 박제사 분하고 한번 그러면은 이 부분은 조금 민감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 박제라는 행위 자체가 동물이 죽어서도 더 힘들게 한다, 뭐 이런 비판도 있어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는 박제를 하나의 미래 연구 자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이 죽어서 표본으로 제작함으로써 하나의 생물 자원으로서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박제사가 됐다고 해서 이제 끝이 난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도전하고 싶은 게 있으실 텐데 그렇다면 최종 목표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 관람객 분들께서는 박제를 약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잔인하고 징그럽고 아니면 동물을 일부러 죽여서 박제를 한다 이런 오해랑 편견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박제사라는 직업이 조명받지 못하는 직업이었는데 저는 그런 인식을 저로 인해서 많이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박제의 진짜 역할을 알려주고 그 박제가 갖는 긍정적인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려서 제 후대 박제사들이 좀 더 환영받는 분위기에서 일을 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 분이 되실 것 멋있으세요. 같아요. 네. 오늘 이야기 정말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꼭 박제의 인식을 개선해 주시는 선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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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